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오전 지금 이 시간에는 좀 구체적이고 그런 내용을 하고 낮에는 좀 은혜롭게 제가 내용을 조금 나누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한 45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모였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PPT를 올려주시면 제가 PPT를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그 악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는 차별금지법하고 다른 법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법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서론을 말씀드리면, 그 현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 어떤 상황인가? 현재는 이 일부 기독권들이 노골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차별금지법을 여러 번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지역구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가서 이걸 좀 철회해 주세요 하면 이때까지는 다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를 철회를 하지 않고 자기도 차별금지법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언론들이 전부 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전부 다. 거의 기독 언론 빼고 우리 보통 생각하는 진보 언론들은 당연히 지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 언론들은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언론들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KBS, MBC, SBS 이런 방송은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영역에서는 동성애 옹호행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부터 들어오고 그래서 하여튼 문화에서부터 이제 자꾸 설득을 당하죠.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것이 뭔가 하면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뇌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라든지 교사를 통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다음 세대가 세뇌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대, 30대 정도 되면 이 동성애 옹호가 과반수를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언론과 문화와 교육에서 열세다.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열세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차별금지법을 통과한다. 왜냐하면 계속 이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가장 큰 이유가 국가인권입니다. 국가인권을 2001년도에 만들었는데 2001년도에 국가인권을 만들어질 때 국가인권의 법안에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 성적지향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모르고요. 국회의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이 성적지향이 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국가인권의 법에는 성적지향 정의가 없습니다. 성적지향이 무슨 뜻인지를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지향, 그리고 이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뒤쪽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가 이걸 딱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성적지향이 동성애를 포함하거든요. 그 다음에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동성애 옹호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겟을 잡은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를 바꾸고 교사들을 바꿨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아주 교묘하게 바꾸고는 교사들을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옹호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교과서와 교사들이 바뀌니까 자동적으로 다음 세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교육받은 애들이 다 이제 동성애 옹호, 차별금지법 옹호 쪽으로 가버려요. 이게 우리나라 이 차별금지법은 90%가 국가인권위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동성애 단체들이 진보 진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교조, 민변, 민노총 모든 이런 진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LGBT 단체가 은밀하게 교육을 시키고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그 수많은 돈들이 은밀하게 들어와서 이 LGBT 단체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이걸 했습니다. 199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국가인권의 법안에 성적지향이 들어간 것도 이 사람들의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신앙적 관점에서 봅시다.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한 몽둥이입니다. 지금 현재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세속의 물결이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휩쓸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는 유혹, 음란이지, 음란. 음란물, 포르노 이런 거. 또 하나는 미혹입니다. 잘못된 사상들, 논리,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 유물론, 젠더 이데올로기. 이 음란, 유혹과 미혹이 워낙 세기 때문에,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없으면 다 휩쓸려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부흥을 할 것이냐, 정신을 못 차리고 몰락할 것이냐. 지금 서구에서는 다 몰락을 했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유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하고 심각성을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깨어나면 오히려 부흥을 하는 시기다. 부흥은 어려울 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핍박을 당할 때. 그래서 지금 그런 시기이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악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그다음에 평등법. 이게 두 개 다 같은 겁니다. 이게 현재 상황을 보면 국회에 4개가 올라와 있어요.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2년 전에 했고요. 작년에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3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총 4개가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고요.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170몇 석에, 지금 150석만 되면 통과시킬 수 있는데 과반수 300석의 절반.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170몇 석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당론을 정해가지고 통과시키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하고 동성애 단체는 결사적으로 통과시키려 합니다. 결사적으로.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170몇 석 된 거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2024년까지 이건 결사적으로 통과시켜요. 이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인가? 크게 이제 몇 가지만 하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이 뭐냐면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포함하는 단어가 성적 지향이고요. 성별 정체성은 자기 성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남자죠.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근데 내가 남자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생각이잖아요. 성별 정체성. 그 다음에 성별의 정의는 제3의 성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보면 성별은 뭐냐? 남성, 여성,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건 뭐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성별 정체성은 자기 성별에 대한 인식인데, 트랜스젠더는 뭐냐?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를 차별금지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성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남자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내가 여자다고 생각하면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걸 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막으면 차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똑바로 돌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보겠습니다. 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라고 공공장소에서 표현하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심각한 게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 의식의 자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비판해도 이거는 차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중에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차별이에요. 그 다음에 포교의 자유가 침해돼요. 밖에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종교적 괴롭힘이에요. 그 사람이 안 믿고 싶은데 계속 믿으라는 그건 괴롭힘이에요. 차별의 하나가 괴롭힘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자유가 침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동성애를 하지 말라,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면 그거 다 차별입니다. 그래서 학칙에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스웨덴 법원이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말한 설교를 한 목사님을 1심에서 1개월 징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 물론 이제 2심 가서는 무죄가 됐지만 1심에서 실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교도소에서 동성결혼이 잘못된 것이다 말했는데 역시 이거를 금지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나 이런 걸 보면은 영국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자들을 채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청년 사역자를 모집했는데 동성애자 와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동성애자였다. 물론 지금은 끊었다 이랬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서 채용을 안 했습니다. 채용을 안 한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 위반이에요. 8,500만 원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영국에서 직장에서 무슬림을 전도했는데 이것도 믿기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종교적 괴롭힘 역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대한 보면은 캐나다에서는 기독교 대학교인데 이 기독교 대학 학칙에다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일부일체제를 지켜라. 역시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 인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 동아리인데 대학교 동아리인데 동아리 회칙안에 일부일체제 준수 동성애 반대 역시 그 동아리 인가가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딱 통과되면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오히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상담이나 기도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걸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이거를 금지 이 치료 이걸 금지법을 딱 통과시키면서 뭐라고 했느냐, 교회 목사들은 특정 종교적 선입관에 의해서 LGBT를 자살이나 우울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담 자체를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LGBT를 괴롭히는 사람들, 오히려 자살이나 우울증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법이 통과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요약하면 첫째는 뭐냐, 윤리도덕을 파괴합니다. 선악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는 것은 악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악이 선이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정상이고 동성애를 뭐 이렇게 치료하려고 그거 다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성들이 피해자를 당합니다. 남녀 구분이 없어지니까 같이 화장실 목욕탕을 써야 되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려요. 자유가 파괴됩니다. 동성애 독재가 시작되고요. 또 그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초에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예를 들어서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책위 의장, 그 다음에 특히 민주당의 박주민 간사, 법사위 간사, 이 사람이 아주 열심히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랬고요. 그 다음에 4월 11일, 지금부터 한 2달 전이죠. 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기 보는 게 이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저게 뭐냐면 국회 땅입니다. 즉 도로가 아니에요. 국회 땅인데 국회 땅에다 텐트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 국회 땅에다 텐트를 쳤느냐? 그러니까 이 국회 사무처에서 이걸 관할하는데 저것은 박주민 의원의 의정활동이다. 박주민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거는 어쩌고 치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튼 4월 11일부터 단식 투쟁을 했고요. 그때부터 민주당이 막 굉장히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을까 봐. 그 다음에 역시 13개의 1인용 텐트를 그 앞에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정의당이 원하는 차별금지법도 같이 통과시키자. 검수완박법하고 차별금지법을 같이 통과시키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했고요. 이 비상대책위원장 중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박지현입니다. 박지현. 20대 여성인데 이 박지현이가 이 평등법을
당론으로 정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지현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한테 뭐라고 했느냐, 자기를 스카우트할 때 자기를 스카우트할 때 자기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 하면서 자기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스카우트를 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이 약속을 빨리 지켜라 하고 압박을 한 거예요. 압박. 그 공개석상에서. 그러면서 단시간의 활동가가 위험하다,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4월 26일 날 차별금지법을 공청회를 하도록 이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정법이니까 법을 새로 만드는 거니까 공청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가고, 그 다음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고, 그 다음에 법사위 전체회를 가고, 그 다음에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안건조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 전부 다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검수완박법 통과시킬 때 원래는 안건조정위원회가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 3대 3이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약간 꼼수를 부렸죠. 한 명을 이제 탈당을 시켜가지고 무소속 1명,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그렇지만 그 무소속은 민주당이잖아요. 3대 2죠. 그래서 무소속을 포함하면 이게 전부 다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로 민주당에서 통과시키겠다면 일사천리로 통과됩니다. 검수완박법처럼.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통과시키지 않더라면 당론이 안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공청회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공청회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공청회를 빨리 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리수라는 그 트랜스젠더가 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가지고 패스트트랙을 하자. 패스트트랙이라는 긴급 안건이에요. 긴급 안건. 빨리 통과시키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냐? 5월 19일 날 두 사람 중에 단식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5일 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주관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공청회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공청회라는 것은 법사위 전체에 의해서 의논하고요,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전체에서 이걸 안 알고 있으니까 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아까 박주민이가 간사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민주당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참석 안 하고요, 찬성 측 3명만 왔어요. 그러니까 찬반이 다 와야 되는데 찬성 측 3명만 해서 공청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공청회는 정상적인 공청회가 아니다, 우리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행스럽게 또 나머지 한 사람이 단식 투쟁을 중단합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다행스럽죠. 2명이 다 이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충남도 동조 단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하고 다행스럽게 여기서 동시에 같이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지금 민주당하고 일부 의원하고 동성애 단체들은 결사적으로 지금 통과시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전에 통과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를 딱 통과하면서 조금 이제 민주당에서 자제를 해요. 자제를 하면서 우리 그 비상대책위원장 2명, 윤호중, 박지원 다 사표를 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 비상대책위원장 2사람이 다 지방선거 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2024년까지는 꼭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또 저쪽에서는 이 동성애 단체는 막 머리를 굴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통과시킬 거냐. 그래서 강력한 우리가 목소리 계속 내야 되고요. 아마 이번 가을 이제 9월 달 또 국회가 시작되니까 이번에 또 통과시키려고 아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악법은 뭐냐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원래 이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건 아주 좋은 법이에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가정 좋은 법을 이제 나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남인순 의원하고 정순수 의원이 이걸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작년에 5월 달에 이걸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2번이나 통과될 뻔했어요.
정말 이것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것도 다수예요, 다수. 민주당이 다수인데 밀어붙이면 통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정춘숙 의원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본인이 발의를 했는데 자기가 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시키려고 거의 통과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한 명이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5대3이 4대4가 되어버려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거는 위험한, 언제든지 통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왜 이 건강관리기본법이 문제냐? 원래 아까 말했던 건강관리기본법은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뭘로 바꾸느냐? 가족정책기본법으로 해요. 가족에 대한 기본법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가족정책기본법을 딱 바꾸면서 가족의 정의를 없애버려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가족에 대한 기본법인데 가족의 정의가 없어져. 너무 이상하죠. 왜냐하면 동성결혼, 동성결합 합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도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29개 국가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는데 29개 국가 합법할 때 바로 합법화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제 동성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중간 단계. 그게 뭐냐? 시민 동반자, 시민 결합이라는 제도. 시민 동반자, 시민 결합이라는 제도는 뭐냐 하면은 결혼은 아닙니다. 결혼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권리를 줘요. 같이 동거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자의 권리를 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동성결혼 합법화 돼요. 다 그런 순서. 그러니까 지금 이 건강관리기본법 개정안은 혼인은 아닙니다. 혼인은 아니고 뭐냐? 같이 사는 사람에게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가족. 시민결합이나 똑같죠. 시민결합은 배우자로 인정한다는 거고 이거는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 단계입니다. 자, 이걸 작년에 우리가 한국갤럽에다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약 국민의 3분의 2가 이걸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권정책기본. 하여튼 악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개만 제가 중요한 것만 합니다. 인권정책기본법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 말에 정부에서 발의했고요. 올해 1월 달에 김영배 의원이 발의했고 이것도 국가인권위가 아주 강력하게 이걸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인권장이 차별금지법하고 인권정책기본법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인권정책기본법을 지금은 좀 잠잠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걸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뭐가 문제냐? 이 인권정책기본법 안에 보면은 모든 지역에, 그러니까 17개 광역시에 하나씩 인권기구를 다 만들게 돼요.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지금 17개 광역시에 다 하나씩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도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는 이걸 꼭 만들려고 해요. 왜? 자기 권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인권이라는 개념 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 인권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를 딱 만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은 인권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 총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면서 이 인권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권기본법을 만들면 인권 이게 점점 강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안 넘어가네. 좀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조례의 근거법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 노동인권조례 근거법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권정책 기본계획 NAP라 그러는데 그것에 근거가 되고 또 이거는 법이 좀 묘한 게 외국에서 공고하는 걸 다 받아들이자. 외국 인권기구.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그러고요. 수많은 그런 공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원부터 이거를 인권 교육을 시키자.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이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단어잖아요, 인권. 그런데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왜곡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인권 교육을 시키는 걸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아까 교사들도 인권 교육이라는 걸로 동성애 옹호 교육 하듯이.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국가인권위가 주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권 계획을 다 이렇게 주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악법들을 보면
이제 교육법, 사학법 개정안, 요건 이제 기독 사학을 뺏어가는 법이고요. 사실은 사학법 개정은 통과됐죠. 이건 우리가 다시 돌려야 되고요. 고등교육법 개정, 이것도 역시 통과됐습니다. 대학교마다 인권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이 초중등 교육법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차별금지법을 아예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되니까 아예 초중등 교육법 안에다가 차별금지를 넣어버려요. 윤미향도 마찬가지예요. 채용 안에다가 이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함하게 법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또 국가인권의 개정안, 요거는 이소영 민주당에서 발의하는데 현재 국가인권에는 공고밖에 못해요. 우리가 이제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면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공고밖에 안 하니까. 근데 이 이소영 의원이 국가인권의 법 안에 시정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차별금지법처럼 바뀌는 거죠, 국가인권. 그래서 이것 하고요. 그다음에 민법도 이제 동성애자 입양도 허용 안 하고, 군형법은 요거는 군대 내 현재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거든요. 이거 처벌하지 말자. 이렇게. 하여튼 지금 현재 뭐 굉장히 많은 악법들이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들도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달, 올해죠. 올해 1월달에 부산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이 학생인권 조례를 발의를 누가 했느냐? 교육위원장이 했습니다. 교육위원장. 부산시 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하는데 그 논의하는 위원회 위원장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산도 지금 이번에는 다 바뀌었지만 부산도 83%가 민주당이에요.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 7명 중에 6명이 민주당. 그러니까 이거는 뭐 통과시키고 하려면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삭발했어요. 남자 3명, 여자 3명. 저도 삭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자랐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는 혐오 표현 방지 조례. 혐오 표현을 못하게 하는 조례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 중에 하나입니다. 차별금지법 중에 표현에 대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이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원래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해서 안 만들었는데 제주도에서 이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여성 2명이 삭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걸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막 강력하게 반대하면, 왜냐하면 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막 강력하게 반대하면 또 물러나는 거예요. 네. 이거 좀 넘겨 잘 안 넘어가네. 네. 그다음에 경기도 이건 조금 오래된 겁니다. 2019년도인데 이 경기도에서 성평등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주 나쁜 조례. 왜냐하면은 모든 사용자들은 성평등 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성평등, 이 성평등이라는 단어하고 양성평등은 다릅니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이에요. 성평등할 때 성이랑 여기 젠더입니다. 젠더 평등이라는 건 수많은 젠더의 평등.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젠더 안에는 아까 말했던 트랜스젠더나 수많은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젠더라고 그러거든요. 그 수많은 젠더들의 평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성평등을 받아들이게 되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교회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나면 교회도 트랜스젠더가 취업하겠다 할 때 막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막기 시작했고요. 여기 2019년도 7월 달에 통과시켰는데 8월 달에 경기도청 앞에 3만 명이 모였습니다. 3만 명이 모여서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이거를 원래로 바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응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조직을 만들어요. 제가 이걸 늘 해보면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과 조직.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전국적인 아주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본부장, 악법 대응 본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각 선거구별로 위원들을 만들고, 다행스럽게 올해 3월 달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악법 대응 본부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17광역시에 한 명씩 이제 본부장이 세워져서 하고 있고, 물론 선거구별로는 아직 안 됐지만,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소모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각 영역별. 그래서 법조인, 의료인, 교수, 교사, 청년 한 영역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 이 영역이 다 무너졌거든요. 아까 말했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언론도 우리 편이 아니고 문화도 우리 편이 아니고 교육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그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뭉쳐가지고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모임을 굉장히 만들려고 그러고요. 다행스럽게 지금은 뭐 법조인들이랑 뭐 언론인들, 뭐 기업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법률가회라는 아주 강력한 법조인 모임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모든 영역이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팀, 행동팀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니까 하여튼 국회의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관계라는 건 뭐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다 관계는 좋게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법을 만드는 분들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 시의원, 도의원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조례들도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국이 하나가 되면 어떤 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걸 통과시키려 해도 그 지역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가면 만나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모든 영역에서 씨앗을 심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탄압을 받는,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뭉쳐야 돼요.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씨앗을 만들어요. 씨앗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자랍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말하는 정교조, 민변 다 보면 30-40년 전에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30년 지나서 굉장히 커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주 척박한 시대예요. 지금은 오히려 씨앗을 심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때 성장합니다. 진짜가 돼요. 진짜. 너무 잘 살게 되면 부패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때 진짜가 됩니다. 지금은 진짜만 살아남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인권정책기본법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씨앗을 없애는 법이에요. 그냥 아주 근원을 없애요. 모든 직장에서 진짜 믿음에 갖는 사람들 다 쫓아내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하고 인권정책기본법.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적이고 전 영역에서의 전면전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국까지 다 져버렸어요. 만약에 서구나 미국이나 이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럽이나 미국이 다 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어디 갔냐?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전선에 온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왔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전문 영역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과학, 신학, 뭐 모든 법학, 뭐 하여튼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그냥 막아지지 않습니다. 법조인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거 보면 동성애 타고났다 해서 과학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또 왜곡하니까 또 신학자도 필요하고. 하여튼 수많은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만의 전쟁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까지 다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싸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은 첫째는 민주당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2024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지도부하고 법사위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논의하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지도부하고 법사위를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결국 그 지역구에서 찾아가야 됩니다. 지역구가 책임지고 이걸 하여튼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근데 국회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고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니까 좋은 법이 아니냐.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자기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좋은 법. 그다음에 그냥 밑에 보좌관들, 비서관이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며 그래서 우리가 전화나 면담, 문자 등으로 이게 호소도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앞에서 1인시. 그래서 저희들이 급할 때 아까 말했던 4월달, 5월달 아주 어려웠거든요. 그때 하여튼 국회 앞에서 1인시 하자. 지금 사진을 보면은 이 전부 다 피켓이 전부 다 차별금지법 반대입니다. 근데 아침 8시부터 와서요. 왜냐하면 아침 8시가 출근 시간입니다. 보좌관들하고 이 국회의원들은 물론 차로 들어오지만 보좌관들이 이제 출근하는 그거를 지금 보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 근데 대부분이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아침 8시부터 옵니다. 그래가지고 쫙 서가 있고 어떨 때는 뭐 점심 때는 뭐 하여튼 20명, 30명 바글바글 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딱 나오면서 야, 이렇게 반대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요. 동안에 또 이게 텐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쪽도 텐트를 쳐서 우리도 치자 해가지고 쳤어요. 지금 보면 근데 요번에 비가 오면서 무너졌는데 하여튼 우리가 내일 또 새롭게 칩니다. 하여튼 이래 가지고 텐트도 치고요. 저쪽이 이제 금식을 하니까 우리도 금식하자 해가지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자기 집이나 혹은 와서 하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정말 통과시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5월 15일 날 국회 앞에서 한 몇만 명이 모여서 그 도로를 완전히 한쪽 도로를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우리가 몇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고요. 그 다음 주에는 경남에서 역시 상당히 많이 모여서 집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전북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남권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호남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이니까. 그래서 이 전주에서 했는데 아마 전북에서 이때까지 한 것 중에 제일 많이 모였다 그래요. 한 4-5천 명, 한 5천 명 정도 모였는데 하여튼 전북 생긴 일에 제일 많이 몰렸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반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5일 날은 광주에서 했습니다. 이날은 비가 오는 날이에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지금 비옷을 입고 지금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방선거 영향도 있고요. 이렇게 전국이 돌아가면서 지금 함으로써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산도 하지만 이 대전에서 합니다. 대전에서 아마 몇만 명이 모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국이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하고 이게 사실은 민주당에게 굉장히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 아주 확실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국민의 20%는 있습니다. 10명당 2명은 확실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가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반인들을 알리는 거예요. 일반인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인들을 깨우는. 교인들도 깨우고 일반인들도 알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정말 이거는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가 하면 전 세계 LGBT 단체가 우리나라를 지금 우리나라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한국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 적이 없어. 한국이 유일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전 세계 LGBT 단체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던 대로 언론도 우리 편이 아니죠. 교육도 우리 편이 아니죠. 문화도 우리 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세입니다. 열세.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인 시위를 아까 제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하듯이 다른 데서도 출퇴근 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산이면 아산, 뭐 여기 있어. 하여튼 이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인 시위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혹은 뭐 주말에 이런데 하면 되고 이거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이기 때문에 이건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1인 시위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담임 목사님들의 1인 시위 모습인데 서울에 있는 증가교회, 서대문에 있는 증가교회 백운주 목사,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증가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대형교회. 굉장히 큰 교회. 자기 교회 지금 앞에서 앞에 대로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증가교회가 뒤에 보이잖아요. 자기 큰 대형교회인데 그 앞에서 지금
담임 목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반대한다. 이거는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 반대 때문에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장경동 목사님 대전에서는 이걸 캠페인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현수막.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광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에다가 버스에다가 광고를 붙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건강가정 기본법이 막 위기일 때 했는데 다행스럽게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이거를 붙이고 주중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겠다고 해서 이제 온누리교회가 도와주었고요. 그다음에 서울 증가교회 아까 말했죠. 그분 담임 목사님도 하고 교회 버스에도 하고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도 하고 하여튼 큰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현수막을 교회에다가 붙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편하죠. 한번 딱 붙여 놓으면 이제 오랫동안 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단지입니다. 전단지를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좋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전단지를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알려야 돼요. 알려서 정확한 걸 알기만 하면 이걸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마 구체적인 것을 안 하는데 제가 낮에는 왜 차별금지법이 나쁜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단지를 이렇게 열심히 돌려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이걸 돌리자.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국민의 4분의 1만 압니다. 국민의 4분의 1만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좀 알고 4분의 3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성이 더 많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알릴 때 교회 이름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갈 때 어느 교회에서 이걸 하면 안 되고 일반 단체 이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이면 건강한 부산 만들기 시민연합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뭐 학부모 단체 이렇게 해서 일반 단체 이름으로 나가서 우리가 전단지를 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인시 피켓이나 전단지 현수막 이런 걸 제공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무료로 줍니다.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겠다면 우리가 100% 무료로 줍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걸 열심히 나눠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표는 뭐냐? 첫 번째는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유사차별금지법. 아까 말했던 뭐 초중등 교육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바꾸는 게 목표고요. 또 하나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이 성평등, 젠더평등을 아주 열심히 해서 다행스럽게 이번에 이제 여성가족부가 없어진다 하니까 아직 없어지진 않았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입니다. 국가인권이가 우리나라 이 동성애 확산, 차별금지법에 아주 앞장서는 데니까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를 외치고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는 뭐 리더들만 모인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제 딱딱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할 거냐는 걸 했고요. 사실은 낮에는 제가 간증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돼서 믿게 됐느냐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교회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확신, 믿음을 갖고 또 싸워야 되고요. 또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흐름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구호를 외치고 하는데 요거를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호를 하시니까 그대로 한번 제가 먼저 하고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몸과 영으로 구성된 영적 존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영적 존재이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음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살고 죽는 존재라면 쾌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생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거 조금 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나는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나는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선택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선포한다. 이게 뭔가 하면 믿고 그대로 살고 또 이웃들한테 선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고 선포한다. 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고 선포한다. 예, 그 다음에 나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되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술을 주는 건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뭐냐?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아예 치료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진짜 나쁜 법이에요. 동성애자들한테는 진짜 나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되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자, 다시 나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되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진짜 믿음을 갖고 살다가 멋지게 죽음을 통과하겠다. 이게 제 꿈입니다. 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진짜 믿음, 정말 잘 믿고 싶어요. 그리고 멋지게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세계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이 꿈이거든요. 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진짜 믿음을 갖고 살다가 멋지게 죽음을 통과하겠다. 예, 마지막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겠다. 예. 나는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하지 못하게 막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겠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는 다 잘 믿는 분들만 오신다고 해서 제가 했고요. 사실은 이제 낮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왜 나쁜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최전선입니다. 이 싸움에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이 지구상에 소망이 없어요. 지구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굉장한 책임감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만큼은 반드시 이걸 막아가지고 정말 오히려 전 세계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지금 그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내한테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싸움을 할 때는 자기가 먼저 변화가 돼요. 자기가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음란에 휩쓸려 가면 이거 할 수 없어요. 껍데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제가 구호 중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